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한 주 쉬셨어요.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출장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의 현지 금융 진출해 있는 분들. 베트남에 가서 저기 김예성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의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특성과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보호주의가 굉장히 현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도해야 돼. 그 뭐 6시 되면 6시 되면 막 계속 기도. 무슨 막 나옵니다. 소리가 막 나와요.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거기는 샤리아 율법이라고 해서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이. 어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이하다. 이슬람 금융과 일반 금융이 나뉘어 있어요.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를 못 받는데 다른 방식으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슬람으로 해야 되겠나? 이자 안 내는 거예요? 대신 수수료를 냅니다. 아이 뭐야. 뭐, 다 받는구만. 현재 어려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딱 하나 서울이 더 더웠다. 지난 주말에 동남아보다 열대 지역보다 서울이 더 덥다. 이거 진짜 너무 큰일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제가 의원님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국회 윤리특위 관련입니다. 무려 14개월 만에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6대6 동수예요. 근데 6대6 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6, 국민의힘 6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 구성 방안이 조국혁신당 그래도 그 최대 야당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데 완전 배제됐어요. 배제됐고요. 네. 실은 제가 운영위원회 이게 법안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해서 당일날 세게 토론을 했어요. 사실은 뭐냐면 원래 여야 동수로 보통 구성하는 것이 21대 때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전반기 때. 그래서 당시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윤리특위에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야 동수가 아니라 민주당 6, 국민의힘 6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거예요. 당명을 찍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22대 국회 안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 국회 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뜻이 관철이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6대6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안건이 데드락이 걸릴 겁니다. 6대6으로 해서 대부분의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윤리적으로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왜 문진석 의원이 제가 그래서 이걸 여야 6대6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진석 의원이 그리고 수정동의안까지 냈어요. 여야 6대6으로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통과시키자라고 했더니 문진석 운영수석이죠. 그러니까 수석 협상을 담당하는 그분이 자기들도 민주당에서도 최초에 6대6으로 여야 동수로 올렸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럼 절대 구성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윤리특위를 그럼 구성을 할 거냐? 한다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성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을 불사해야 여야 동수를 고집할 수 있었다라는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어요. 그런 사정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숫자로 밀어붙이면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뭐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말하자면 언론에서 야 1년이 넘도록 윤리특위도 구성 못해? 니네 뭐 하는 거야? 무능한 국회.
이렇게 싸잡아 비판을 하면 아니 그러면 안 돼. 저는 그 무능한 부패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 요구는 뭐냐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이준석, 2번 국민의힘. 국민의힘 45명.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에 내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란 동조 45인, 우리는 또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지금 징계 안 할 거예요?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그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피의자고. 그렇습니다. 뭐 그 소위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굉장히 짙잖아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시잖아요. 담 넘어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 어떻게 피징계 대상자가 45명, 50명이 이렇게 있는 정당에 절반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국민적 상식과 어긋나고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는 역사적 과제와도 어긋난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려고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고 결국은 4분만 찬성 표결에 찬성을 하셨어요. 운영위에서. 이훈기 의원님들. 근데 운영위는 전부 다 원내대표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말하자면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이 합의한 안을 같은 원내대표단에서 저는 손을 든 4분도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저 이거 너무 이상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다음 주에 문진석 부대표나 뭐 원내 지도부 이런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협상을 끝낸 건지 저희가 확인 취재를 좀 해서 아마도 우리 애청자분들께 이런 알려드려야 고려가 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월 4일 날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더 강한 싹 다 상법 하잖아요. 개정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대치 국면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윤리특위에서부터 대치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적절한가라는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이냐. 아니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왕에 14개월 늦은 거 15개월 늦게 하면 뭐 무슨 큰일 납니까? 차라리 조금 더 늦추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죠. 그래서 그게 원내 지도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늦더라도 저는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아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것도 첫 번째 방안입니다. 상임위처럼 그러네요. 뭐 겸임 상임위를 하더라도 운영이나 뭐 정보 이런 데 전부 다 겸임 상임위를 그렇죠. 하잖아요. 여가위도 겸임 상임위잖아요. 겸임 상임위를 하더라도 상설화하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에 있어서 윤리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 원내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서 구성할 것을 아예 원칙으로. 그것도 법으로 그냥 하세요. 원칙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윤리특위에도 민간인들이 우리 이제 일반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긴 합니다만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 완전히 달리 틀어서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의원 자체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는 윤리특위 구성 방안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차제에 사실은 뭐 정개특위나 개헌특위나 각종 특위가 필요하죠. 특위를 만들 때마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우리 맨날 목 베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 구성했으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구성한 비율대로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예 제도화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마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패널만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요. 근데 그 야당을 전체 300석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이 106석, 108석? 107석이죠. 왜냐하면은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전체 107석만큼만 대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야당들은 없어요. 아예 안 끼워줘요. 그리고 오로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옳지 않죠. 국회 의석수대로 그 비율 반영을 해서 뭐 패널이든 뭐든 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윤리특위 상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화 안 하고 특위로 하면
구성 1년 가까이 14개월까지 구성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화하면 일단 새로 임기가 딱 시작되면 아니 무조건 국회의원 임기가 거예요. 4년인데 네. 1년 반 동안 구성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6대 6으로 구성을 하는. 차라리 저는 하지 마라. 솔직히 차라리 특히 구성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섭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그러니까 논의 라인이 이제 2+2 논의 테이블이 있어요. 네네.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제 원내 대표 간에 결정을 하지만 이렇게 상설화해서 시시때때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섭단체 요건 하나 관련해서는 일단 요건 정상화죠. 관련해서는 문진석 수석과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거는 8월 21일이 이제 또 본회의가 있거든요. 네. 예. 8월 4일, 5일 본회의 있고 8월 21일 본회의가 예상되는데 그 본회의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시동한다. 공론화. 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모시고 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한가? 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하는 게 이제 공청회 단계를 거치잖아요. 얼마 전에 그 검찰 해체 3법과 관련해서도 3법 4법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이런 것처럼 교섭단체 요건 완화 관련된 공청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공론화를 8월 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은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공청회 만약에 이제 운영위 통해서 이 공론화가 되잖아요. 저는 그럼 국민의힘도 달라져요. 나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몇 분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저기 국민의힘 난리 났거든요. 뭐 전환길 면접 보러 다니잖아요. 와, 모든 대표 거기 후보들이 면접 보는 거나 그거 보고 정말 전환길, 고성국, 강용석 이런 분들이 면접관이더만.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일 먼저 장동혁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쪼르르. 야, 근데 장동혁 의원의 변신은 진짜 놀랍죠. 원래 친한이었잖아요. 친한 전에 민주당에도 놓고 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장동혁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지도 체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동혁의 변신은 진짜 그 놀라운 변신의 그 성과가 있어요. 정치적 성과가. 어떤 겁니까? 이번 대표 선거에서 소위 언더찐윤 쪽이 장동혁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저도 취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문수는 조금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고 좀 뭐 나름 신원서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민주당의 당 대표가 정청래 가능성이 높다고 본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내일까지 그러면 정청래하고 맞설 우리 후보는 김문수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센 장동혁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래서 추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협위원장들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그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대선의 향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문수지. 그래서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다. 까봐야 안다. 물론 1차에서 50% 과반 넘어가지고 김문수 승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결선은 갈 것 같은데 결선에서도 김문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당협위원장들은 전망을 하는데 지도부 이 여의도 국회에서는 장동혁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너무 최고위원 출마자들 이렇게 면면을 봐도 그렇고 와 진짜 스스로 지금 전환길 대 명태균 대결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논의로 하도록 하고. 어제 보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의 그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머리카락을 사퇴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 만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아니지? 저는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중국 혐오 발언, 동성애 혐오 발언, 그다음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또 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 선포 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야 된다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내란 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너무나도 심각한 위헌적 비상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가 전부 다 펄펄 끓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냅니다. 끝까지 안 내다가 12월 14일인가 한 거의 일주일 열흘 지난 다음에 내는데 계엄
이거 자 성명 인권위원장 성명입니다 하고 갔더니 위헌적이라고 써 있는 것 또는 위헌이라고 써 있는 거 다 X표 다 쳐서 위헌이란 말이 실제 없어요. 네. 그냥 비상계엄이라고만 써 있어요. 이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지금 정세와 관련해서는 내란숙의 방어위원장이에요. 내란숙의 방어위원장이다. 예, 그 내란숙의 방어권 보장 의결 막판에 제가 그날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막판에 안창호 위원장이 별 이상한 소리 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 부적절합니다. 거기서 다른 인권위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밀어붙여가지고 내란숙의 방어위원장이고 반헌법위원장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예,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 공안검사적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못했어요. 그 인권위원회도 운영위의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인권위원회 예 맞습니다. 소속 기관이라서 제가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처음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말 너무 그 양반이 인사청문회 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첫 번째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죠. 답을 안 합니다. 창조설에 어긋나거든. 그렇죠. 과학을 부정해요. 그다음에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든지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서 쭉 물어보니까 동성애는 정신병이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로 교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입니까? 소수자 마인드 1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근데 학습이 안 돼. 공부를 안 하나 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념이 공부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 기독 법률가인가 뭐 하여튼간에 희한한 법률가에 거기에도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종교적 신념과 직업적 윤리,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직업적 윤리와 종교적 신념 중에서 종교적 신념을 선택한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당신 여기 오시면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 사회라고 하는 헌법 몇 조 몇 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은 제가 신장식 의원보다 더 잘합니다. 아니, 문구를 잘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저희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4일 날 또 인권위원 추천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권위원 지난번에 지영준 변호사하고 박형명 변호사 두 사람 국민의힘이 추천. 제가 이거 부결시키기 위해서 정말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친전 보내고 그랬는데 부결될 것 같으니까 안건을 못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지영준 변호사는 저를 비난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물으라고 제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사실은 팽당한 건데 마지막 자존심을 자기가 사퇴한 것처럼 아웃된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영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안창호와 종교적 신념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법률 기독교 단체, 기독 법률가 단체에 같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혐오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란 국면에서는 그 한덕수 옹호 발언을 했어요. 한덕수 옹호 입장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하고 혐오할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면 일부 다처제 문을 열린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인권의 구현 방식이 주로 복지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등과 관련해 집행되는 현실이라면 인권위 임무는 종료된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로 인권위가 그거 하라고 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가 소아성애를 조장한다. 이게 뭐 정신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세요.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스스로 물러난 건데 그런데 박형명 후보자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박형명 후보자는 어떤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요. 군대와 법원과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 부정선거.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당한 판결에 대한 저항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서부지법 폭동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 하면 인권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민의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분들 추천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안창호 위원장이 예. 국민의힘이 추천하기 전에 예. 지영준이랑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아니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아니면은 국민의힘 당직자예요? 그러네. 안창호 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은 진짜 다종다기하게 문제네요. 이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제가 법안 다 준비해 놨어요. 다음 주에 입장을 제가 낼 텐데 네. 인권위원 선출 방식 그냥 각 정당에 추천하면 국회에서 관례상 망치 두드려주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인권위원 선출 방식을 바꾸려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네. 인권위원 선출 방식을 다 마련해 놨어요. 우리 뭐 여러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검증하고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사람으로 인권위원을 추천하고 네. 선출할 수 있도록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지 이번 주말까지 고민을 할 텐데 네. 현직 인권위원들 싹 날리고 새로 바뀐 선출 방식에 따라서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붙이게 규정하는 거 네.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조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그 내란이 종식됐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란 잔종 세력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이거를 잔뿌리까지 다 케어내서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 잔존뿌리들을 제거하는 역할은 사실은 국회 몫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인권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런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내란에 반인권 인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인권위에 갖다 놓고 가서 망치는 거죠. 인권위원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권위원회 필요 없어 없애버려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방통위원회 방송 탄압하는 사람, 네. 국민권익위원회 그 디올백 300만 원은 괜찮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5.18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감사원에다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철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최재해 같은 감사원장이 있는. 그래서 감사원, 네.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통위원회 여기 네. 상설특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설특검 법안을 네. 곧 준비하고 있고 발의할 겁니다. 상설특검. 네. 상설특검으로 여기 탈탈 털어야 됩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신장식 잘한다. 구름바다님이 장씨가 잘한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국님이 신장식 잘한다. 막 이런 얘기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늘 엄지척이 엄청 올라가는데요. 사실 국회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지금 다종다기하게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속보가 상당히 많아요. 이상민 구속됐습니다. 예, 이상민도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체포 집행을 위해서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고 수감동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3명과 구치소 관계자 4명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수감동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나올까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안 나오려고 할 텐데. 안 나오려고 할 텐데. 예. 이거는 사실은 그 수감 그 방실에서 그 네. 독거실에서 독방에서 독방 바깥에까지는 구치소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독방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집행관이랑 같이 체포조랑 특검보가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체포해서 갖고 데리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방 안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 그게 거냐. 문제지. 예. 그게 문제. 버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해하고 예. 막 그리고 뭐 평소에 욕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또 저항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맞았다 그러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나 때렸다 그러고 CCTV 바디캠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CCTV 바디캠. CCTV 있다면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디캠. 예. 그 체포하러 들어간 사람들 바디캠 다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디캠 다 달고 들어가야 되고 이미 그렇게 했겠죠. 문제는
실제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의지가 더 문제고요. 의지가 더 문제고.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직접 갔더라고요. 예.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규정 바꾸세요. 규정 바꾸세요. 이 규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네, 법무부에서 교정당국에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바로 바꾸면 되겠네요. 네,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바꿔서 그런 거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내란 수계의 이 망동을 그냥 언제까지 봐 넘깁니까? 예? 이제는 정리되어야 하고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특권 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 예. 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권 피고인 피의자도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